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한국 금리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방법을 가지고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와 ETF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국채 10년 인덱스 증권 자투자 신탁 채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ETF의 경우는 국내 채권의 경우 펀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펀드 상품이 이제 금융회사의 라인업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리의 방향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최근에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만 한 국가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에서 좀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최근이 2000년대 초중반처럼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사이클하고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요. 펀드나 ETF나 어떤 걸로 투자하든 사실 환매 기간 면에서는 똑같으세요. 해외 주식 같으면 ETF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채권은 똑같이 3영업일 기준으로 3영업일에 국내 펀드들도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판매사의 라인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차이점 때문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라인업이 안 돼 있으면 가입이 어려운 좀 단점이 있고요. 또 투자자 성향 분석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조금 번거로워진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국채 10년 듀레이션 그 가중평균 만기가 길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움직일 때 가격의 변동폭이 듀레이션이 길수록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거의 연초 이후로 80% 상승할 동안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때 이게 10년이기 때문에 30%의 10년 한 3 정도 되잖아요. 이게 기준 가격이 한 3% 정도 하락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요. 그때는 가격이 기준 가격이 펀드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는 건데 그 변동폭이 일반적인 듀레이션이 짧은 유형의 단기 채권 또는 일반 채권보다 큰 편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채권 펀드의 수익을 해당 펀드의 제한서에서 찾아보면 이자 수익이 있고요. 이자 수익은 뭐 금리의 변동과 상관없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또는 이제 이표채 같은 것처럼 꾸준히 쌓이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자본 수익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손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합친 손익이 최종 펀드 투자의 손익이다, ETF의 손익이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즉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점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93이었는데 평가하는 시점에 1.26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본 수익이 기여가 됐겠죠. 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년물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마치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보는 거와 상당히 유사한 어려운 전망일 수 있습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 10년 금리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소폭 상회한 다음에 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2017년 이래로 최근 한 4년에서 5년 정도 통계를 보더라도 회색인 잠재 성장률 부분을 10년물 금리가 잠깐은 넘을 수 있지만 재차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방향성 자체는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시는 거는 이때 사이클이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리는 2000년 중반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도 상승한다라고 걱정한 시점이었는데 이때도 특징적인 부분, 이때가 원자재발, 뭐 중국에서 올림픽 경기장을 짓는다면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그러면서 뭐 브라질, 러시아 등등의 원자재 부국까지 화려하게 불탔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의 경우에도 10년물 금리를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일정한 저항을 가지고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금리가 방향이 바뀔 때 시장이 두려워해서 단기간에 급격히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은 있었죠. 하지만 이후로는 전고점을 잘 못 넘는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이유인 즉슨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15년도 들어서는 3%대고 지금은 2%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금리가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방향보다는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가운데 최근에 글로벌 금리 상승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일시 상향하는 부분이 올 수 있으니 이 금리가 상승했을 때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서는 듀레이션이 긴 이런 10년물 인덱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나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